자, 오늘의 수단은 F11, F11, 24일차죠? F11, 24일차, 4주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수소수 혼합계산을 첫 번째 문제로 살펴보도록 하죠. 분수소수 혼합계산. 분수소수 혼합이 돼 있는데, 그 중에 분수랑 소수, 분수로 고쳐서 계산할지 아니면 소수로 고쳐서 계산할지 판단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항은 나눗셈이에요. 계산하고. 자, 두 번째 항 계산해서 빼주면 되겠는데, 음, 두 번째 항은 둘 다 소수니까 소수로 계산하고, 첫 번째 항은 섞여 있으니까 분수로 계산하고, 그런 다음에 분수가 좋은지 소수가 좋은지 마지막 판단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 2.4 나누기 15분의 8. 2.4라고 하는 수를 분수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얘는 2와 10분의 4니까 2와 5분의 2가 되겠지. 2와 5분의 2. 2와 5분의 2는 5분의 12. 분수로 5분의 12. 그리고 여기에 나누기는 곱셈으로 고치고요. 그래서 8분의 15 역수치해서 정리하고 뒷부분 0.3 곱하기 1.5는 3 곱하기 15, 45에 소수점 아래 두 자리 만들어주면 0.45 되겠네요. 자, 첫 번째 항 정리해 보도록 하죠. 약분되는 게 있잖아. 5, 1은 5, 5, 3, 15, 4, 2, 8, 4, 3, 12. 2분의 3이네요. 저 2분의 3. 2분의 3 앞에 또 그 5분의 12에서 약분된 3이 나와 있으니까 2분의 9. 2분의 9. 2분의 9는 소수로 4.5. 4.5 빼기 0.45. 4.5 빼기 0.45니까 얘는 4.05가 되겠죠. 4.05가. 물론 얘를 분수로 4와 100분의 5 해서 나는 4와 20분의 1로 썼는데 괜찮아요? 괜찮죠. 똑같은 값의 분수, 똑같은 값의 소수니까 괜찮습니다. 자, 비교적 간단하게 끝났군요. 두 번째 문제 살펴볼까요? 분수소수 혼합계산. 미지수도 있고 괄호도 있고 등식이라고 합니다. 미지수 모르는 어떤 수 들어있고 괄호 묶어져 있고 등식이라고 해요. 등식이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이게 등식이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을 때는 같은 수만큼 덜어내도 같은 수만큼 채워줘도 또 같은 수로 나눠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눠도 또 어떤 수로 곱해도 다 양쪽이 늘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얘가 분수랑 소수가 섞여 있단 말이죠. 섞여 있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일단 항을 한번 구별해 보자면 항이 하나, 그다음에 요거 쭉 가로로 묶어져 있으니까 두 개의 항이네요. 이 둘을 더해서 4와 40분의 30일이 나오면 된대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해결해 볼까요? 자, 일단은 2와 8분의 3은 계산할 게 없잖아요. 물론 여기도 계산할 게 없죠. 왜냐면 뺄셈부터 하는 게 아니죠. 나누기부터 하고 빼기를 하기 때문에 뭐 계산할 수 있는 건 없네요. 계산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계산 정리는 이제 할 게 없고 지금 미지수가 있는 괄호로 묶어져 있는 얘랑 앞에 있는 2와 8분의 3이랑 더해서 4와 40분의 30일이 나왔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어떤 수? 자연수로 생각해 볼게요. 뭐 5 더하기 어떤 수를 했대. 그랬더니 8이 나왔대.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8 빼기 5를 하는 거죠. 이렇게 식전환하는 연습, 뺄셈식, 덧셈식을 뺄셈식으로, 뺄셈식을 덧셈식으로. 다 따져보고 남은 항을 정리해놓고 나면 더하기만 남죠. 그죠? 더하기 빼기만 남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식이지만 단순화해서 큰 그림으로 봤더니, 덧셈식이네. 두 개를 더했더니, 4와 40분 30일이 나왔대. 그러면 빼주면 될 거 아닌가? 그쵸? 괄호 안에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요회를 구하기 위해서는 4와 40분의 30일을 1에서 2와 8분의 3을 빼준다는 거죠. 그러면 2와 8분의 3은 40분의 5를 곱했으니까 5, 3, 15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괄호 안에 것 써볼게요. 3.9 빼기 4와 2분의 1 나누기 네모.
얘는 어떻게 2와 40분의 16이 되겠죠? 40분의 16, 2와 40분의 16. 뭐 약분하면 또 약분한 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얘는 이제 또 봤더니 빼셈식으로 볼 수 있죠. 3.9에서 요거를 뺐더니 얘가 나왔대요. 어떻게 계산하면 돼? 자, 아까처럼 한번 해볼까? 여기 아까 간단한 자연수 계산 8에서 어떤 수를 뺐더니 5가 나왔대. 이 어떤 수 어떻게 보죠? 이 어떤 수? 이 어떤 수는 어떻게? 그치? 8에서 5를 빼야지. 그치? 8에서 5를 빼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을 어떻게 하면 돼? 4와 2분의 1 나누기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3.9에서 2와 40분의 16을 빼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쵸? 네. 그런데 얘는, 이쪽이 소수라서요. 약분해서 보면 얘는 4가 10번, 4가 4번, 10분의 4. 그래서 2.4잖아요. 그쵸? 앞에 2가 있고, 2.4. 그래서 2.4를 빼면 되겠어요. 그쵸? 어디서? 3.9에서 2.4를 빼면 되겠네. 굳이 소수를 분수를 안 고치고 계산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4와 2분의 1 나누기 어떤 수는 이제 얘를 계산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1.5가 나왔죠. 1.5. 1.5는 분수로는 2분의 3이죠. 2분의 3. 그래서 여기에 2분의 3으로 쓸게요. 왜냐하면 앞에 4와 2분의 1이 있으니까 분수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서 여기서는 1.5라는 소수를 분수로 그냥 고쳐서 미리 써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식전환 연습을 해야지. 나눗셈 식을 어떻게 계산해야 우리 계산 순서가 딱딱 맞는지 볼까요? 한번? 쉬운 걸로 해봅시다, 또. 10 나누기 어떤 수를 했대요. 그랬더니 5가 나왔대. 이거 너무 쉽네, 그치? 2잖아. 어떻게 구한 거예요? 어떻게 구한 거야? 얘는 10 나누기 5를 했죠. 그쵸? 10 나누기 5를 해서 2가 나온 거 맞잖아. 그치? 자,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 바꾸고 곱셈식을 나눗셈식으로 바꾸는 이런 연습이 아주 잘 그냥 딱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가끔씩 이렇게 막막해하는 자연수로 나오면 하나도 어려워하지 않은 친구들이 분수로 나오면 어려워해서 선생님이 자꾸 자연수로 쉽게 틀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시가 똑같아. 분수가 나오든 소수가 나오든 자연수가 나오든 계산하는 방법 똑같아. 10을 2로 나눠서 5가 됐다면 2하고 5를 곱해서 10이 됐다는 뜻인 거고 그러면 가운데 들어가는 이 수를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10을 5로 나누면 2가 나오지? 똑같죠? 얘도 그렇게 해봤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4와 2분의 1을 2분의 3으로 나눴다고요. 그러면 2분의 9 나누기 2분의 3이니까 곱하기 3분의 2가 되겠지? 약분하니까 분모이 분자이 없어지고 이렇게 분자에 3만 남았군요. 그러면 3인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3이 됐습니다. 잘 할 수 있죠? 식을 전환하는 것도 이제 잘 판단해서 기분에 따라서만 아무거나 나누지 말고요. 잘 판단해서 있으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문제. 어림수의 범위 구하기. 반올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반올림에서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2만 명이 되는 학생 수의 범위는 약 몇 명 이상,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인지 구하는 문제예요. 자, 반올림한 수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반올림한 수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 자, 이걸 수직선으로 한번 보면은 되게 수월할 것 같아서 수직선을 선생님이 그려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둬야 되는 것. 자, 반올림에서 천의 자리까지 나타났대. 반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냈대. 그 말은 무슨 말과 같은가요? 반올림에서 천의 자리까지 나타냈대. 그러면 어디에서 반올림했다는 거야? 지금 배그 자리에서 반올림했다는 뜻이에요. 반올림을 어디서 했다? 배그 자리에서 반올림했다. 네, 배그 자리에서 반올림을 했다. 그러면 배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서 천의 자리까지 나타냈습니다. 배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2만이 됐어. 2만을 일단 놓고 생각을 해야지. 여기 2만이야.
하나, 둘, 셋, 2만 명이야. 그런데 배그자리에서 반올림을 했어. 그렇다면 얘는 천자리천 단위로 있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 단위. 그러면 여기는 19,000. 그리고 여기는 21,000. 이런 거를 이제 최소 눈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의 표기되기로는 천 단위로 표기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딱 가운데 있는 수, 그죠? 가운데 얼마가 있어? 19,500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얼마가 있어? 25,000이 있겠지. 예,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가까운 수로 읽어주는 게 반올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선으로 표시한다면 19,500 이상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25,000 미만인데 여기 지금 이하라고 돼 있거든. 이하.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반올림에서 2만이 되는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한다면 일단 19,500명 이상일 거야. 19,500명부터는 2만이라고 읽어줄 거다.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25,000 미만인데 25,000 미만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하로 하라고 했고 사람 수잖아요. 그래서 사람 수니까 분수나 소수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보다 하나 작은 수를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24,499명 이하. 이렇게 해주면 완벽하게 이 수의 범위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게 지금 사람 수기 때문에 몇 명으로 똑똑 떨어져야 되잖아. 그치? 자연수로. 그래서 만약에 사람 수가 아니라면 이렇게 표현해야 옳겠죠. 19,500 이상, 25,000 미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학생 수의 범위를 물어봤고 문제에서도 이하로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한 번 더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해됐죠? 여기에 부등호가 없네. 이렇게 19,500 이상, 24,499 이하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쉽죠? 천의 자리까지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는 최소 눈금이 천인 그런 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백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천의 자리까지 나타나는 거고 반올림이라고 하는 것은 5 이상은 올리고 그다음 5 미만은 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가운데 있는 백의 자리가 500, 백의 자리가 500인 수를 가운데 제가 표기하고 그 다음에 범위를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도 잘 혹시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수직선 이용하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대응하는 비율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책 전체의 쪽수를 구하라는 문제요. 자, 문제를 먼저 체크해 볼까요? 명수는 이틀 만에 한 권의 책을 다 읽었고요. 어제는 전체 5분의 1보다 27쪽을 더 읽었고, 오늘은 전체 3분의 1보다 3쪽 적게 읽었어요. 오늘 읽은 쪽수는 몇 쪽인지 알아야겠답니다. 자, 그렇다면 명수는 이틀 만에 한 권의 책을 다 읽었는데 어제 읽은 책이 이만큼, 오늘 읽은 책은 이만큼. 그러면 전체 쪽수를 알아야 어제 읽은 거, 오늘 읽은 거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 쪽수를 몰라서요. 전체 쪽수를 우리 문자를 썼다 안 썼다 했는데 이번에 한번 문자를 써볼까요? 전체 쪽수를, 전체 책의 쪽수를 얼마로? X쪽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X쪽. 그리고 얘를 구한 다음에 오늘 읽은 거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봅시다. 식을 한번 여기 문장을 수학식으로 만들어 봐야겠죠. 자, 어제 읽은 거. 이틀 만에 다 읽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읽은 그 책의 쪽수랑 오늘 읽은 거를 합해서 전체 쪽수랑 같아야 돼요. 그죠? 전체 쪽수랑 같아야 돼. 이걸로 식 만들 거예요. 예. 그렇다면 어제 읽은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어제 읽은 거는 전체 5분의 2보다 27쪽을 더 읽었대요. 그럼 전체 x의 얼마보다 5분의 2보다 27쪽을 더 읽었으니까 플러스죠. 오늘은요 전체의 3분의 1보다 적게 읽었대요. 적게 읽었으니까 마이너스죠. 그랬더니 전체랑 똑같아야지. 어제 읽은 거 오늘 읽은 거 합해서 전체랑 똑같아야죠. 자, 완성됐습니다. 이제
식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항이 지금, 항을 볼까요? 항이, 여기 X 붙어 있는 X항, 그다음에 이거 숫자로만 돼 있는 항, 그다음에 여기는 또 X 붙어 있는 X항, 여기는 숫자로만 돼 있는 항, 이쪽에 또 X항이 하나 더 있어요. X항끼리 다 정리를 좀 해보고 싶어요. 흩어져 있으니까 모아서 이제 정리해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X의 5분의 2, X의 3분의 1, 둘이 먼저 더해야죠. X항끼리 더할 거예요. 자, x가 5분의 2만큼 있고 3분의 1만큼 있어. 그렇다면 x의 얼마? x의 15분의 6과 15분의 5를 더하니까 15분의 11이 되겠죠. 네. 그래서 x의 15분의 11. 그래서 왼쪽에 있는 x항을 정리했습니다. x의 15분의 11에서 27은 더하고 3은 빼래요. 그렇다면 플러스 24가 되겠죠. 27 빼기 3 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x가 양쪽으로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셈이냐면 x를 또 플러스 마이너스 정리해 줄 생각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안 써있긴 하지만 1x라는 거잖아요. 전체를 1로 보는 거니까 비율은. 그래서 1x인데 여기는 15분의 11x. 1x는 다시 말해서 뭐랑 같아요? 15분의 15x랑 같죠. 분모가 15인 수로 고쳐주면 15분의 15x랑 같잖아요. 그래서 양쪽에 지금 15분의 11x, x의 15분의 11씩을 덜어내버리겠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쪽은 15분의 4 곱하기 x의 15분의 4가 남겠죠. 그게 24예요. 선생님이 여기서는 지금 숫자를 먼저 쓰고 여기서는 또 x를 먼저 썼는데 괜찮죠. 그냥 곱하기는 자리 바꿔 계산해도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계산 남았네요. 자, 마지막 계산 어떻게? x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지금. x는 24 나누기 15분의 4일 테니까 4분의 15가 되겠죠. 나누기 15분의 4 곱하기 4분의 15로 바꿔서 계산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거 36일은 여기서 90쪽, 전체 쪽수 90쪽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전체 쪽수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오늘 읽은 쪽수를 원하죠. 오늘 읽은 거 어떻게 구하면 돼요? 오늘 읽은 거. 오늘 읽은 거는 여기죠, 여기. 전체 3분의 1에서 3 뺀 거. 그걸 계산하면 되죠. 계산해 주겠습니다. 전체 3분의 1에서 90에 3분의 1에서 세 쪽을 적게 읽었대요, 오늘이요. 그러면 오늘 읽은 쪽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30에서 3을 빼니까 몇 쪽? 27쪽. 그죠? 27쪽. 이렇게 이 문제에서 마지막 원하는 오늘 읽은 쪽수를 찾아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에 관한 문제 몇 년 후냐 말이죠. 몇 년 후냐 11월 4주차 5번째 문제. 올해 가은이는 12살이고 엄마는 39살인데 엄마가 가은이의 2배가 되는 나이가 이제 온대요. 몇 년 후에. 그게 올해부터 몇 년 후가 되겠느냐고 묻는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쉽게 한번 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은이랑 엄마의 관계, 나이의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가은이, 그다음에 어머니. 가은이는 12살, 그다음에 엄마는 39살이에요. 지금 현재 올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몇 년이 지났대요. 몇 년이 지나면 가은이도 나이를 먹고 엄마도 나이를 먹어요. 그죠? 네. 그래서 두 사람이 나이가 몇 년이 딱 지난 후니까 플러스고, 엄마가 간이 나이의 2배가 된다는 거죠. 2배가. 자, 관계 파악은 다 끝났어요. 어떤 관계인지가 다 나왔지. 자, 이게 무슨 얘기야? 가은이 몇 년 후에 나이에 2배를 하면 엄마 나이랑 똑같아진다는 말이랑 어때요? 같은 거죠. 1대2니까 여기다 2배를 해줘. 그 말은 가은이 몇 년 후에 나이에다가 2배를 해준 게 엄마 나이랑 같아져. 그런 얘기예요. 자, 그걸로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가은이 나이가 지금 올해 12 더하기 네모예요. 자, 그것이 2배가 되면 몇 년 후에 엄마 나이랑 같아진다고요. 이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해야 돼? 분배해야지. 분배. 이렇게. 이제 자, 분배했더니 12 곱하기 24죠. 24에 네모는 뭔지 몰라서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네모의 2배 한 것이 39에 네모를 더한 거랑 같더라 이 얘기지. 자,
그렇다면 지워버릴 거 지워버리고 정리할 거 정리하자고요. 자, 얘는 어떻게? x를 먼저 정리하죠. x를 먼저 정리. 네모 하나, 네모 두 개, 네모 하나 남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 24 양쪽에서 지워버리고 나면 15가 남겠지. 15년 후가 되겠나 봐요. 되겠네요. 그쵸? 자, 15년 후가 진짜 맞나? 한번 검사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확실해질 테니까. 가은이 나이가 15년 후면은 27살이거든요. 그쵸? 27살. 자, 엄마 나이는 15년 후면은 54살이야. 그지? 가은이 나이에다 두 배 하면 딱 엄마 나이랑 같아지죠. 맞았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는 이 답이, 찾은 답이 맞았네요. 그쵸? 네, 이렇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엔 시계 각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시계 각도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시침은 1시간에 30도를 움직인다는, 분침은 1시간에 360도를 움직인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1분에는 얼마 움직이나 따져봤더니 시침은 1분에 0.5도씩 움직이고 분침은 1분에 6도씩 움직인다는, 이거 우리 지금 여러 차례 알고 활용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8시 12분에 시계의 긴 바늘과 짧은 바늘이 이루는 작은 가게 크기를 알고 싶다고 해요. 8시 12분, 8시 12분이 어떻게 큰 바늘과 작은 바늘이 시침과 분침이 뭘 가리키고 있을까요? 대략 한번 그려볼까요? 자, 8시 12분이라고요? 그러면 여기가 9시, 3시, 12시, 6시.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묶음을 해서 12칸으로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8시 12분이면 8시니까 아마도 8시에서 9시 사이로 가고 있어요. 시침이. 그다음에 12분이니까 12분이면은 여기서 2칸 정도 와서 이렇게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 얘는 필요 없는 얘가 그려져서 지우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8시 12분이면은 어느 쪽을 가리키겠어요? 이쪽을 가리키겠지. 그치? 이쪽을 가리키겠지. 8시 정각에 시침하고 분침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있었는데, 그죠? 8시 정각에는 어떤 상황이었느냐면, 8시 정각에는 이렇게 긴 바늘이 여기 있었겠지. 그 다음에 짧은 바늘은 어디? 8시 정각에 가 있었겠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뭐 했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시침과 분침이 돌았어. 그래서 8시 지금 12분이 됐어. 그때 각은 몇 도일까요?예요. 자, 그러면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출발점을 어디로 봐요? 여기로 보는 거죠. 12시 정각을 출발점으로 보고 자, 시침이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여기까지 간 거지. 분침은 여기까지 온 거지. 그래서 그 차이를 놓고 할 거잖아요. 그리고 시침이 앞서가 있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시침의 각도에서 분침의 각도를 빼는 게 좋겠죠? 그러면 딱 그 사이에 생긴 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면 시침의 각도 빼기 분침의 각도를 할 건데요. 시침의 각도는 이미 8시 정각이 얼마만큼 앞서가 있었어. 30도씩 30도씩 8칸을 가 있겠죠. 그러면 시침의 각도는 우리가 30도 곱하기 8, 그지? 8칸을 이미 가 있었고, 8시 정각에. 거기서부터 0.5도씩, 0.5도씩 12분을 움직였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분침의 각도는 어떻게? 분침의 각도는 6도씩, 6도씩 12분을 움직였지. 이제, 네. 이거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30 곱하기 8은 240도고요. 그죠? 240. 그 다음에 계산을 그냥 해볼까요? 12의 5배는 60인데, 그쵸? 0.5니까 6도네요, 6도. 246에서 72도를 빼라는 얘기군요. 자, 그러면, 계산해볼까요? 얼마 나오나요? 246에서 72를 빼는 거야. 그러면 242에서 70을 먼저 빼면 170이겠지. 6에서 2 빼면 4겠죠. 그래서 174도 갈 수 있었습니다. 네.
시계 각도 구하는 문제는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복잡한 문제도 우리가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복습으로 지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당선 가능한 득표수 구하기 문제가 있어요. 당선 가능한 득표수 구하기 문제. 자, 1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씩 한 명씩 투표장을 한 장씩 주고 대표 3명을 뽑을 거래요. 그럼 몇 표 이상을 받아야 반드시 당선되게 될까요? 그런 문제. 100명의 학생들이 있어서 모두 다 1인당 1투표, 자, 투표용지를 하나씩 받았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3명을 뽑을 거예요, 대표를. 몇 표 이상 받으면 꼭 반드시 당선될까요? 그런 얘기. 이거는 왠지 어려운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4등이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4등만 안 되면 4등 이상이어야 돼요. 4등이 되지 않으면 돼요. 꼭 이길 방법. 4등이 되지 않을 방법을 찾아내면 돼. 당선되는데 대표 3명 뽑아요. 4등이 되지 않을 방법은 일단 100 나누기 뭐예요? 100 나누기 4 하면은 똑같이 만약에 4명이 나눠 가졌다. 그죠? 그러면 25명의 투표를 받으면 돼요. 지지를 얻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보다 하나만 많으면 돼. 그치? 25 더하기 1. 동점. 4명이 25표로 다 동점인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그렇게 되면은 대표 3명을 뽑는 게 곤란해지지, 그치?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가 한 장이 더 많아. 이 25표보다 한 장이 더 많아. 그러면 무조건 당선되는 거예요. 26표를 얻으면 무조건 3등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대표 3명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처음 보는 유형이긴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풉니다. 그래서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네. 다른 문제에도 잘 적용해서 몇 명 뽑는지 잘 보고 전체 인원 봐가면서 해결하기 바랍니다. 자, 8번 문제. 도로 한쪽에 나무 심는 문제죠. 이건 역시도 저학년이라고 하기에는 뭐 3학년 이상 됐을 때부터 계속 봐오던 문제 맞죠? 길이가 250m인 도로 한쪽에 처음부터 끝까지 5m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려면 나무는 몇 그루가 필요한가요? 나무를 혹시 잊어버렸다면 나무를 좀 심어봐. 몇 그루라도 좀 심어보세요. 자, 세 그루만 한번 심어볼까? 세 그루만? 세 그루 심었어요. 세 그루 심었고 여기서 끝나. 여기서 시작해서. 자, 그러면 넘버링을 한번 해볼까요? 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야. 근데 간격은 어떻게 돼? 간격은 여기 와서 간격이 하나, 여기 와서 간격이 2개가 돼. 그러니까 나무는 출발하면서부터 나무를 심기 때문에 간격보다 늘 하나가 많죠. 그래서 나무 수를 세라고 하면 간격보다 1 큰 수를 구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간격을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전체 거리를 5m, 5m 간격이라고 했으니까 5m 간격으로 나눠주고 그럼 간격수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간격수. 그죠? 간격이 몇 개인지 나오겠죠. 250 나누기 5 하면 50개의 간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50개의 간격이 생기는데 거기에 맨 출발할 때 한 그루 더 심기 때문에 나무 수를 알고 싶으면 거기다 1을 더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51그루의 나무가 필요해요. 51그루가 필요해. 도로 한쪽에 250m 되는 도로의 한쪽에 5m 간격으로 나무 심으려면 나무를 51그루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야. 직사각형과 직각삼각형이 포개진 도형이네요. 이런 도형입니다. 자, 이런 도형에서 x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해요. 자, x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전에 다뤄봤던 내용이긴 한데 한번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삼각형이 있어요.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그 삼각형에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봐요. 각각의 변에 연장선을 그어봐요. 연장선을 그어봐요. 연장선을 그으면 외곽이 생기죠. 바깥에 각이 하나씩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때 지금 여기 각들의 이름을 선생님이 A, B, C라고 붙이잖아. 그러면 이 삼각형은 세 각을 합해서 늘 180도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외곽 하나랑 내각 하나를 더해도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얘도 180도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안에 A각이 있다면 이 바깥쪽에 있는 각은 A를 뺀 나머지 수각을 더한 거랑 같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180도니까. 여기 있는 C각이 안에 있다면 바깥에는 A랑 B를 더한 각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 B각의 바깥쪽에 있는 외곽은 B를 뺀 나머지 A랑 C를 더한 각의 크기랑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잘 기억나죠? 이거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봅시다.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각이야. 그치?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각이. 그런데 지금 여기 요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각이 하나 있고, 이 각은 둘이 또 막곡지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X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이 각을 이름을 지금 하나 붙여볼까요? 여기 각을 뭐 A각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얘 막곡지니까 얘도 A겠죠. 자, 그럼 이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X를 우리가 구하려면 90도에다 A만 더하면 되는 거지. 왜? 이 X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X가 외곽이잖아. 이 안에 점 땡 해놓은 이 각의 외곽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90도랑 A를 더하면 돼서 A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A를 찾겠습니다. 자, 여기가 90도예요. 직각삼각형. 요각이 몇 도인지 알면 A는 바로 나오죠. 자, 이 각은 또 어떻게 구해요? 여기가 115도예요. 여기가 115도래요. 그럼 마주보는 각도 역시 115도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둘이 똑같잖아요. 이렇게 둘이 똑같아요. 여기가 30도니까, 아, 얘네 둘이 더한 게 지금 145도야. 그죠? 145도. 그럼 요각은 어떻게 구해요? 180에서 요 각에 지금 마주보는 각이니까 요 작은 각은 180에서 145를 뺀 거잖아요. 그렇죠? 145를 뺀 거죠. 그래서 180에서 145를 빼서 35도라는 걸 알았어. 여기가 35도죠. 여기가 35도예요. 여기가 35도면 A각은 얼마예요? A각은 90에서 35도를 뺀 거죠. 그래서 요 A각은 얼마? 45도, 90도, 55도가 되겠죠. 55도가 되겠죠? 90도에서 35를 빼니까요. 왜 A각이 55도야? 그러면 아까 X각 뭐라고요? 이 안에 있는 이 삼각형, 여기 이 삼각형, 여기 이 삼각형의 밖에 있는 각이잖아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각이. 그래서 얘는 90도에다가 A각, 즉 55도를 더해주면 딱 나온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얘는 145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삼각형의 한 외곽은 그 안쪽에 있는 내각을 뺀 나머지 두 각의 합과 같다라는 걸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해결했죠? 자, 그 다음에 사각형 넓이 구하기. 사각형 가르기 모으기라고 선생님이 해놨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전에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한 기억이 선생님한테 있는데 여러분한테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죠? 자, 이 사각형, 색칠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 사각형이 사다리꼴도 평행사변도 아니죠. 사각형이에요. 그냥 네 개의 변으로 둘러싸인 사각형.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사각형을 가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르겠다. 이 얘기예요. 뭐 반대편으로 가르게 될 수도 있겠죠. 만약 이렇게 가르면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은, 5cm를 밑변으로 하고, 높이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높이를 구할 수가 없어. 왜? 밑변과 나머지 한 꼭지점이 이렇게 밑변의 연장선과 꼭지점이 이렇게 해서 90도로 높이가 나와야 되거든요. 높이가 안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분할을 해야죠. 가르기를 해야죠. 삼각형 두 개로 가르기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삼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두 번째 삼각형을 둘이 더해주기만 하면 돼. 1번과 2번을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 두 개의 삼각형들이 지금 둔각인 거예요. 둔각. 여기가 둔각. 둔각이라서 높이가 바깥쪽에 나타나는 거죠. 밑변이 5cm일 때, 여기 5cm일 때 높이가 어떻게 돼요? 여기 10cm가 되는 거죠. 10cm. 그죠? 네. 그래서 1번 삼각형은 5 곱하기 지금 둔각 삼각형이라서 높이가 지금 밖에 나타난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5 곱하기 10대 2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삼각형도 마찬가지예요. 밑변이 4일 때 높이가 6인 거예요. 이 밑변의 길이를 연장해서 나머지 한 꼭지점하고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그어가지고 높이를 찾았으니까요. 4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죠. 네, 그렇다면 10을 나눠서 5, 25
6을 미리 나눠서 3, 4, 12 그랬더니 37제곱센티미터가 됐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는 이제 10번 문제까지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둔각삼각형이냐, 직각삼각형이냐, 예각삼각형이냐에 따라서 삼각형의 높이가 둔각삼각형은 삼각형이 바깥쪽으로 나타나고 직각삼각형은 그냥 그 안에 갖고 있죠. 여기가 직각이다. 그러면 직각을 낀 나머지 한 변을 얘를 밑변이라고 놓으면 얘가 높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직각삼각형은 높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예각삼각형은 얘 아래쪽에 거를 밑변이라고 놓으면 얘랑 이렇게 90도로 수직으로 만나는 이 선을 높이라고 하니까 예각삼각형은 이 삼각형 안쪽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둔각삼각형은 이게 쭉 벌어져 있는 둔각삼각형은 높이가 얘 밑변을 여기 아래쪽 얘를 밑변이라고 놓으면 이 밑변하고 연장선을 쭉 그어서 이 연장선하고 수직으로 만나는 이 선이 바로 높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둔각삼각형 높이가 바깥쪽에 생겨요. 그래서 여기 직각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네. 를 이용해서 이제 10번 문제도 이렇게 풀 수 있었습니다. 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네, 꼼꼼하게 잘 풀어서 쉽게 또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